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외신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량 수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단 한 번도 우크라이나에 수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만 미국 주요 언론에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발표가 나오며 논란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러시아 관계의 변화뿐 아니라 본격적인 외교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절대 한국을 포함한 타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인데 미국에서 왜 이러한 보도가 나왔으며 그에 대한 한국 반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한국이 엄청난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상황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이 반전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는데요. 한국이 미국을 통해 무기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나오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런 상황이 나온 배경을 요약해보면 결국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요청 때문이었다는데요. 지금까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것은 아무도 예상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초반에 파죽지세로 몰아치는 듯 하다가 결국 9세대 무기로 졸전을 면치 못하였고 초반 이후 대거 투입된 미국의 첨단 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뒤로 밀려나게 된 상황입니다. 최근엔 헤르손까지 우크라이나에게 다시 수복되는 굴욕을 면치 못하게 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일 암울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미국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전쟁 이후 미국에 어마무시한 양의 무기를 요청했고 미국은 그것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양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무기를 폴란드에 내려 우크라이나가 받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11월에 미국은 도관넘은 젤렌스키의 요청에 바이든 대통령이 화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미 MBC 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의 화상통화에서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지원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무기 요청만 지속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 이상의 무기 지원을 의회에서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무기만 내놓으라니 바이든 대통령이 호통을 치기까지 한 것입니다. 한국도 우크라이나 대사가 무기를 달라고 개전 초반부터 얘기한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화낸 이유 중 하나는 미국도 무기가 모자랐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국은 현재 반도체 공급망 위기로 인해서 대부분 첨단 무기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지난 9월부터 155mm 포탄을 긴급 수배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역전하려고 하는 순간이었고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의 대활약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포탄 재고가 거의 바닥나버려서 미국과 캐나다 업체에 공식 미국 방부 오퍼가 난 것이었죠. 이러한 미국 방부 오퍼는 매우 드물게 나는 오퍼인데 왜냐하면 현재 미국은 전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시 상황이 되면 미국은 업체의 캐파를 늘려서 본격 생산을 명령하지만 미국이 전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대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하이마스의 대활약으로 포탄 재고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밀리터리 포스 등 미 군사매체에서는 한국이 100만 발 이상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알고 보니 다연장 포탄의 한국 생산량이 전 세계 2위라는 놀라운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를 괴롭히고 있는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의 포탄이 한국에서 전 세계 두 번째로 생산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러시아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많은 밀리터리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국이 육군만으로 세계 3위권이라 장담했고 대만 방송에서도 대만의 전쟁이 나면 반드시 한국의 육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대만 방송에서는 한국의 K-9 전차 등 기갑부대를 조명하면서 대만을 위한 부대라고 피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막상 대만에 군을 투입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젤렌스키 대통령같이 이성을 잃고 무조건 무기를 요청하게 되며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가까운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에 군을 투입 요청을 할 걸로도 보입니다. 이들 나라 나에는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한국과 곧바로 엮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인 것이죠. 또한 앞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기에 한국의 무력 투입은 매우 신중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자칫 한국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술은 러시아로부터 받은 미사일 기술이며 한국은 러시아와 관계도 좋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이 요청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피하고 싶은 문제로 거론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무기 재고가 바닥이 나며 드디어 한국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된다는 기사가 난 것입니다. 미 주요 언론 WSJ 사상 최초로 한국이 우크라이나군에게 갈포탄을 미국에 팔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그런데 이것은 한미 간의 비밀 합의였기에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유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비밀 합의에 대해 잘 아는 미국의 관리들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WSJ에 밝힌 것이고, 이것은 몇 주 동안 전투가 가능하게 할 분량이라 했습니다. 매체는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장관과 만났으며 이러한 포탄 제공을 진행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WSJ는 전한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도 한국의 간접 제공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논란이 시작되는데요. 한국은 앞서 우크라이 살상용 군사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에 포탄을 팔았지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러시아는 지난달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한국은 우크라이 무기를 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러 관계는 파탄이 나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한국을 비호후국으로 분류해서 이미 파탄난 게 아니냐고 합니다만,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한국을 비호후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예전같이 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인들은 러시아의 무비자로 여전히 입국이 가능하며 비행편도 원활하게 소통 중인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일본 같은 비호후국에 분명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대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이미지는 러시아 내부에서도 여전히 좋고 많은 기업들은 러시아 전쟁이 끝나길 원합니다. 게다가 푸틴도 한국을 쉽게 내칠 수 없는 이유는 한국의 LNG 세빙 운반선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자원이고 이것을 운반해주는 것은 한국의 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 무지기원만큼은 절대 안 된다면서 강력 경고를 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푸틴 입장에서도 엄청난 화력과 재고를 자랑하는 한국 무기가 들어온다면 패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WSJ는 만약 러시아가 문제를 삼더라도 한국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한국은 러시아에 내세울 반전 카드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별말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인 것인데요. 왜냐하면 북한이 중동과 아프리카를 통해서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했다는 백악관 발표 직후 난 것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남북이 각각 간접 지원에 나선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에 장기간 머물며 북한의 포탄 수출에 대해 논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은 그대로 북한에 전해졌으며 같은 스펙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NATO 기준에 맞으며 다연장 로켓포 포탄은 미국 라이센스로 생산이 되기에 미국이 바로 쓰기에 좋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우크라 전쟁이 남북 대리점 양상을 잠시 피게 된 형국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만 발은 실제 엄청난 수량인데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포탄의 10%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이 미국으로 넘어간 것이라 파장이 예상되는 것이죠. 따라서 러시아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가 한국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 언론을 통해서 한국 무기가 우크라에 들어간다고 보도된 적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만 추측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예상이었지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이 안 되었지만 미국 국방고위 관리가 WSJ에 해당 기밀을 말함으로 해서 한국이 다소 곤란하게 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보통 이러한 합의는 국방부 간의 기밀 사안인데 너무 쉽게 노출된 게 아니냐 것이죠. 또한 최근의 미국 행태를 보자면 한국의 IRA 등 국위에 보탬이 되는 행동은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칫 한국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행동은 미국이 철저하게 차단했어야 했지만 주요 언론이 대놓고 한국이 우크라에 무기 수출을 진행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도 현재 헤르손을 우크라에 다시 수복당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이러한 보도에 국방부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북한과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기에 미언론 행태는 무책임하다는 것으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해서 남북 사태가 좀 더 위중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는 것이죠. 누리꾼들은 한편에서는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러시아가 한국에 보복한다면 피곤해질 것이라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도 북한에서 무기를 받는데 한국에 뭐라고 할 것은 없다. 재고 소진해서 좋다는 등 다양하게 반응이 갈리며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